늦은 저녁, 박할머니의 거실에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의 화려한 조명이 텔레비전을 통해 반짝였어요. 할머니는 리모컨을 손에 꼭 쥐고 볼륨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요즘 들어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소리를 더 크게 들어야 했거든요.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도 트로트를 참 잘 부르네. 박할머니는 무심코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화면에 한 젊은 가수가 등장했습니다. 하얀색 한복을 입은 이태성이라는 가수였어요. 그는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감성이 담긴 목소리가 할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 되자 할머니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이고, 저 애가 노래를 참 진심으로 부르는구나. 노래가 끝나고 환호성이 쏟아지는 가운데 할머니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지나가는 손녀를 발견했습니다. 정은아, 이리 와봐. 하윤이랑 같이 봐. 이 가수 정말 대단하구나. 정은은 21살, 사법대학에 다니는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요즘은 학교 과제로 바쁘다며 집에서도 항상 무언가에 몰두하는 편이었습니다. 정은은 할머니의 부름에 거실로 들어섰어요. 텔레비전 화면을 본 순간 정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은아, 어때? 이 가수 참 감성이 풍부하지? 할머니는 손녀의 표정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정은은 목구멍이 바짝 마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리포트 마감이 있어서요. 정은은 말끝을 흐리며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목을 조르는 것 같은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할머니, 내일 아침까지 끝내야 해서. 정은은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무너진 표정은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정은은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앉았어요.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왜 하필 여기서, 왜 하필 지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은은 무릎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중학교 시절의 악몽 같은 나날들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서 계속 프로그램을 시청했어요. 심사위원들은 이태성을 극찬했고 카메라는 그의 눈물 젖은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저 친구 이름이 이태성이라고 했나? 참 인상적인 청년이네. 박할머니는 감탄하며 프로그램에 집중했어요. 이태성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어머니를 생각하며 노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시청자들은 감동했어요. 하지만 정은의 방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수첩 안에는 중학교 시절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그 페이지들 사이에는 말라버린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내가 국민 가수가 될 줄은. 정은은 수첩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두려움, 슬픔이 뒤엉켰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이태성 트로트 가수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는 그의 화려한 활동 내역과 팬들의 찬사가 가득했어요. 구한결, 이제는 이태성이라고 불리는구나. 정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아침, 박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집 안대 청소를 시작했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옷장 위에 있는 상자를 발견했어요. 이런 것들은 언제 모였나? 다 필요 없는 것들인데. 할머니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상자에서는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어요. 그 안에는 정은이의 중학교 시절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정은이가 중학생이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할머니는 상자 속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어요. 상장들, 오래된 필통, 그리고 맨 아래에는 두꺼운 졸업 앨범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앨범이 박할머니와 정은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 할머니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거실 테이블에 앨범을 펼쳤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정은의 중학교 시절 모습을 찾았습니다.
앨범 사진 속 정은은 지금보다 훨씬 여려 보였지만 웃고 있지 않은 표정이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 정은이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지? 할머니는 단체 사진 속 학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그러다 가운데 줄에 서 있는 키 큰 남학생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 어젯밤 TV에서 본 이태성과 똑같았어요. 할머니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어요. 사진 밑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더니 구한결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이름이 달라. 의문이 커진 할머니는 정은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방 안에서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은아, 잠시 할미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문이 열리고 정은이 나타났어요. 눈 밑이 퀭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했어요. 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할머니는 앨범을 들고 정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여러 책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정은은 할머니를 위해 침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 사람 혹시 알고 있니? 할머니가 앨범 속 구한결의 사진을 가리켰어요. 정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슴 속에서 오래된 감정들이 솟구쳤습니다. 옛날 같은 반이었던 애예요. 정은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목소리에서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어제 그 트로트 프로그램에 나온 가수랑 닮았네. 이름이 이태성이라고 했는데 정은은 침묵했어요. 할머니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정은아, 혹시 무슨 일 있었니? 어제 TV 볼 때 내 표정이 이상했어. 할머니의 따뜻한 물음에 정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할머니, 정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저를 괴롭혔어요. 중학교 때.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은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구한결. 지금은 이태성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나 봐요. 매일 제 SNS 계정을 해킹해서 제 이름으로 다른 아이들을 험담하는 글을 올렸어요.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의 댐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장난이었어요. 제 필통을 숨기거나 제자리에 앉는 정도였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정은의 어깨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한결이가 제 이름으로 만든 가짜 계정으로 친구들에게 나쁜 말을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두 저를 미워하게 됐죠. 혼자가 됐어요. 할머니, 정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아졌어요. 마치 그때로 돌아간 듯했습니다. 왜 할머니한테 말하지 않았니? 할머니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정은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선생님들도 다 알면서 모른 척했어요. 한결이 아버지가 지역에서 유명한 판사셨거든요. 할머니는 앨범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일었지만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손녀가 겪었을 아픔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인데. 정은의 말과는 달리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상처로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정은이 왜 단체 사진에서 웃지 않았는지, 왜 중학교 시절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수학 여행 때가 최악이었어요. 정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한결이가 제 계정으로 다른 친구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편집해서 올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사진 찍는 걸 정말 싫어하게 됐어요. 지금도 누가 사진 찍자고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혀요. 할머니는 정은이 왜 가족 모임에서도 항상 사진을 찍지 않으려 했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학을 선택한 거예요. 다른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는 정은을 꼭 안아주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아픔을 참아온 손녀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할머니, 어제 그 사람이 갑자기 TV에 나와서 충격받았어요. 그 사람이 국민 가수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정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러나 마음속엔 무언가 결심한 듯한 굳은 표정이 스쳤습니다. 정은아, 정말 미안하구나. 할미가 몰라줘서. 그런데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정은은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의 눈빛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정은의 이야기가 맴돌았죠.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할머니는 오랜만에 결단력이 솟아났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정은에게 컴퓨터 켜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이태성 트로트 가수라고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국민 트로트 가수 이태성, 눈물의 가수 이태성, 효자 가수 이태성. 기사마다 그를 칭송하는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할머니의 인매가 굳어졌어요. 효자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 할머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떨렸어요. 그때 정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일찍. 정은은 할머니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할머니는 정은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은아, 할미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구나. 정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할머니는 의자에서 일어나 거실 책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어요. 그 안에는 젊은 시절 할머니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정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자요? 할머니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앨범 속에는 할머니가 기자 배지를 목에 걸고 취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사회부 기자였지. 많은 비리와 사건을 파헤쳤단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아직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 할머니의 눈빛이 젊은 시절처럼 빛났어요. 정은의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이 돋아났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데요? 할머니는 정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증거가 필요하지. 그 아이가 정말로 너를 괴롭혔다는 증거,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구나. 정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오래전 일이에요. 증거가 남아있을까요? 할머니는 자신감 있게 웃었어요. 세상에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없단다. 특히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날부터 할머니와 정은은 함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오래된 주소록을 꺼내 예전 신문사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IT 전문 기자였던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SNS에 올라간 글은 서버에 흔적이 남는다고 하더구나. 삭제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데. 할머니의 말에 정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중학교 동창들을 하나둘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하기가 두려웠어요. 손가락이 떨려 메시지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정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진실을 말하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거야. 정은은 용기를 내어 첫 메시지를 보냈어요. 처음 답장이 왔을 때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열어보니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어요. 나도 한결이에게 괴롭힘을 당했어. 항상 말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어.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신만 당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슬프면서도 어딘가 위로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또 다른 동창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결이가 내 계정으로 글 올렸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 그때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증언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기자 친구는 정은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SNS 서버에 저장된 IP 주소 기록을 요청할 수 있대.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만 가능하대. 정은은 법률 지식을 활용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어요. 할머니는 예전 기자 시절 인맥을 동원해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와 정은은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어요. 정은의 계정으로 올라간 악성 글들이 모두 구한결의 집 IP 주소에서 작성되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해요. 할머니,
정은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빛났습니다. 할머니는 정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정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목소리를 낼 용기를 줄 거예요. 할머니는 정은을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정의가 손녀를 통해 이어지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하자. 두 사람의 눈빛에서 결의가 빛났어요. 정의를 향한 그들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정은과 할머니는 모은 증거들을 한자리에 펼쳐놓았어요. 침대 위에는 중학교 시절 메시지들의 스크린샷, IP 주소 기록, 그리고 여러 피해자들의 증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은의 손가락이 서류 위를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기억들을 마주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할머니, 정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진실은 반드시 빛을 봐야 한단다. 내 옛 동료 중에 지금 인터넷 언론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 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볼까? 정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네, 해볼게요. 할머니의 연락을 받은 기자는 즉시 만남을 요청했어요. 다음 날 정은의 거실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할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진실이 알려지길 바랄 뿐이에요. 기자의 눈이 빛났어요. 그는 정은이 준비한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이 아니라 학교 폭력과 그 후유증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죠. 기사는 다음 날 아침 게재되었어요. 인기 트로트 가수 이태성. 학창 시절 사이버 괴롭힘 가해자였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은의 휴대폰은 끊임없이 알림 소리를 냈어요. SNS가 들썩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이태성의 팬들은 정은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점점 늘어나는 증언에 여론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정은은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아프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홀가분함도 있었어요. 정은아, 뉴스 좀 봐. 할머니의 부름에 정은은 거실로 향했어요. TV 화면에는 이태성의 소속사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소속 가수 이태성, 본명 구한결 씨의 과거 학교 폭력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과 확인한 결과 중학교 시절 일부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피해자분들께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일주일 후 구한결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정은에게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요. 정은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할머니는 정은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렴. 괜찮다면 할미가 함께 있어 줄게. 카페에서 마주한 구한결은 텔레비전에서 본 모습과 달랐어요. 화려한 의상이 아닌 소박한 차림이었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제 잘못을 갚아 나갈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은은 차분하게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해소감이 뒤섞인 시간이었죠.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증오하며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진심으로 변화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정은은 사이버 폭력 피해자 법률 지원 단체를 설립했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기자 경험을 살려 피해 사례를 취재하고 알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구한결도 자신의 이름으로 학교 폭력 예방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정은의 법률사무소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세월에 묻히지 않는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 정은은 이제 카메라 앞에서도 편안하게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전히 상처는 남아있지만 더 이상 그 상처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그 액자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그녀의 삶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가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봤어요. 삶은 때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성장한다는 것을 정은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정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어요. 진실을 말할 용기.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었습니다.